전 세계적인 전기차 판매 둔화 속에 테슬라의 판매량이 4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9조 6천억 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최대 규모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재편에 나섭니다. 주식회사 한화가 해상풍력과 플랜트 사업은 한화오션에, 태양광 사업은 한화솔루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가전 시장을 두고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LG가 AI 가전의 시초는 우리라고 밝힌 데 대해 삼성은 시작은 중요하지 않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액수고 세계적으로도 세 번째 규모입니다. 첫 소식 성나균 기자입니다. 우리 건설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잭폿을 터뜨렸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이름을 바꾼 삼성 E&A가 8조 원, GS건설은 1조 6천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습니다. 사우디의 가스 플랜트를 증설하는 사업에서 대규모 입감을 따낸 겁니다. 두 회사가 수주한 금액은 지난해 국내 건설사 모든 해외 수주액의 5분의 1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국내 건설사들은 글로벌 시장 중 특히 중동 지역에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유가 영향에 중동발 플랜트 사업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경제 다각화 정책이 우리 건설사들이 노리는 제2의 중동붐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중동 북아프리카 건설 시장의 계약권은 지난 10년 이래 최대 수준인 2,7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적 해외 수주 1조 달러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건설사들의 실제 이익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 단계까지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4에서 5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 잘 나오는 겁니다. 일상적인 수주 활동의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단발성 이슈보다는 지속적인 수주가 주가를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수주 소식이 나온 직후 급등하던 삼성 E&A와 GS건설의 주가는 각각 2.6%, 4.3%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판매 둔화 속에 테슬라의 분기 판매량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인도량은 38만 7천여 대, 전년 대비 8.5% 급감했고 시장 예상치인 45만 7천 대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최저치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첫 역성장입니다. 테슬라 인도량이 급감한 것은 홍해 무역길 차단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악화와 전 세계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겁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2021년 105%를 기록한 뒤 2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매출 비중이 높은 중국 시장에서 중국 본토 기업들의 점유율을 빼앗긴 점도 테슬라 위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가 전기차 대량 생산에 힘입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아디의 올해 1분기 인도량은 전년 대비 13% 늘었고 리오토와 샤오펑은 각각 53%, 20% 급증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달 28일 저가 전기차 SU7을 출시했는데 판매 일주일 만에 주문량이 5만 대에 달했습니다. 시장에선 테슬라 시대가 끝나고 중국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도 등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테슬라가 시장 지배력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고 웰스파고는 테슬라 인도량이 내년에 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선 테슬라가 2만 달러대 저가 전기차를 출시해야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I think it's going to be a rough year for Tesla. Chinese competitors have copied them and have caught up. Probably a couple quarters before I look to add to the position.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그동안 병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가 이제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AI 의료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서울의 한 호텔을 김수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헬스장과 휴식 공간에 AI 서비스 이용과 연결된 QR코드 안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웹페이지에 접속한 뒤 휴대전화에 대고 기침을 하면 AI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휴대전화에다 3번에서 5번 정도 기침을 했더니 문제가 없다는 의미의 초록불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이용해 봤는데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또 이제 우리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천식 환자의 기침 소리를 인공지능에게 들려줘 봤습니다. 이상이 있다는 의미의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기침 소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사용자의 기침을 분석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순서로 위험도를 알려주는데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라면 폐렴,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호텔 측은 코로나 이후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는 고객들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는 설명. 휴식 공간에는 개인 영양제를 제조해주는 AI 서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날의 기분이나 일정, 건강 상태를 선택하면 AI가 영양제를 만들어주는데 당일 음주 일정 여부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배합합니다. 하루 됐는데 벌써 회원님들이 거의 100명 정도 이용하시는 수준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AI에 굉장히 관심이 요즘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특히나 이번에 그 CES에 혁신상을 받은 업체들이랑 같이 콜라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AI 서비스가 빠르게 대중화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인공지능 가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생활가전 전 제품을 아우르는 AI 가전들을 선보였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자 해당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조리법이 냉장고 화면에 뜨고 인덕션이 자동으로 해당 조리법에 맞춰 세팅됩니다. 거실에선 로봇 청소기가 습식과 건식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집안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세탁물을 집어넣다 걸려오는 전화는 세탁 건조기 화면을 통해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리모컨조차 필요 없이 터치스크린과 음성만으로 집안 곳곳의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를 위한 AI. 삼성전자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가전과 사용자가 초연결된 비스포크 AI 가전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가정 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스마트 홈 기기들을 통해 AI for all 비전을 완성하는 비스포크 AI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확대되는 비스포크 AI 기술은 소비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더 많은 시간을 삶을 즐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가전과 AI가 더해져 인간의 수고스러움을 덜어낼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까지 크게 높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최대 강점은 삼성 녹스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보안으로 삼성전자는 AI 가전 태동기, 시장 선점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TV부터 냉장고, 세탁 건조기, 로봇 청소기 등 전 제품을 AI 생태계로 묶어 AI 가전은 삼성이라는 공식을 다지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감사원이 국내 연기금들을 대상으로 대체 투자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 지 1년 6개월 만에 현장 감사에 들어갑니다. 워낙 방대한 양의 자료를 살피다 보니 현장에서는 감사가 너무 더디고 늘어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한 김대영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지난해 운용자산 1,000조 원 시대를 연 국민연금, 5년 만에 대체 투자 규모를 2배 넘게 늘렸습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지난해 말 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의 대체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3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300조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미국의 최대 라이벌이죠. 중국이 올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최근 주식이나 채권보다 이 대체 투자의 매력을 느끼는 큰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체 투자는 다양한 자산군을 포함하는 만큼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대체 자산 중 큰손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건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이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이 미국과 유럽의 오피스를 경쟁적으로 사들이며 몸집을 불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이 고금리 장기화해 경기 침체까지 겹치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됐는데요. 제대로 된 실사 없이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 등 우량 임차인만 보고 들어간 투자에서 구멍이 난 겁니다. 국내 부동산 PF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수익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판매사만 믿고 중우순위 대출에 나섰던 큰손들은 원금을 전부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대체 투자 중심의 유연한 투자 전략을 통해 이 수익률 제고에 나서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감사원이 숨겨진 부실 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기관마다 투자 대상이 다양하고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른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은 상황입니다. 감사원이 다음 달부터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체 투자 손실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감사에 착수합니다. 현장 감사는 감사관이 대상 기관이나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감사를 실시하는 단계로 전체 감사 과정 중 핵심인 본감사로 통합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감사원은 KIC와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주요 공제회에 다음 달부터 현장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에 대체 투자 관련 자료를 처음 요청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현장 감사에 나서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주요 연기금의 대체 투자 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국내 8대 공제회와 KIC에 수차례 감사관을 파견해 대체 투자 운용 현황에 관한 추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예비 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국내외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부실 자산을 골라내려는 목적인데 자료가 방대해 투자 부실의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3대 연기금과 8대 공제회, KIC의 대체 투자 규모는 총 306조 원에 달합니다. 무조건 다 달라고가 아니고 필요한 것만 딱딱 달라 해가지고 끝내야 되는 거죠. 감사원이 무슨 거기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죠. 올해와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대체 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전수조사가 오히려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실사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PF 사업장들을 두고 대주단 간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장 폐지 여부도 6월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던 태영건설의 유일한 채권이 내일 상장 폐지됩니다.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감사 의견 거절까지 받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앞서 같은 이유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태영건설의 주식 또한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태영건설이 금융시장에 다시 돌아오려면 워크아웃이 잘 진행돼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일정이 밀리며 진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은 오는 11일 채권단 협의회에서 결의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장 실사가 지연되면서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업계에선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이 많고 이해관계도 복잡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기업 개선 계획 의결이 5월로 밀린 만큼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 여부도 6월에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감사를 바탕으로 PF 사업장의 구체적인 손실 규모가 측정이 될 것이고 이제 완전 자본 잠식인이 투자 전환을 한다거나 태형그룹의 계열사들을 자구안들 좀 자본으로 집어넣는 행동들 할 것으로 5월 11일 그 윤곽이 나올 것이다. 그거를 확인을 하고 적으로 정말 이행이 되는지 6월 달쯤에는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태형건설과 채권단은 자본 잠식 상태를 1년 안에 해소할 방침인 만큼 기업 개선 계획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법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더 꼼꼼히 따져 대출을 해주다 보면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그 문턱에 못 들어서죠. 그게 이자가 그렇게 높은 줄을 몰랐거든요. 원금만 갚으면은 그 이자가 계산하면은 한 2, 3만 원 되는데 70 얼마를 내니까 도둑 맞은 것 같고 며칠을 너무 괴로워서 울었어요.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1개월 만에 줄어드는 등 가계부채가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빚 부담은 여전합니다.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차주들이 대부업에 이어 사채까지 내몰리며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민생금융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당국은 10월 17일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내부 기준, 금융권 표준 양식 등을 조율 중입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 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영국을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대출 전 단계에 걸쳐 채무자 보호 체계가 완성되고 한국형 공사 채무 조정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자율적인 채무 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부작용 우려가 제기됩니다. 최근 정부의 압박으로 금융사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취약차주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개인채무자 보호법도 금융사 부담을 키워 더욱더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신용등급 등으로 판단하여 연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출을 거절하는 등 저신용자의 대출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국은 원리금 상환액과 비교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금융사가 채무 조정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식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했는데요. 6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선 외국인이 오늘은 국내 증시에서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은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은 오늘을 포함해 12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5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실적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거죠.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등 성장주들이 대거 몰려있는 코스닥의 상황은 더 좋지 못합니다. 실적 부진으로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연 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데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조금 폐지 발언 등 악재가 겹치며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입니다. 특히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10%를 차지하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각각 6%, 7%씩 빠지며 지수 하락 압력을 더 키웠습니다.
부진한 흐름 속에서 강세를 이어간 기업도 있습니다. 현대 GF홀딩스가 현대홈쇼핑의 주식 300만 주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주가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는 22일까지 현대홈쇼핑 주식을 64,200원에 300만 주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 GF홀딩스는 그룹 내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현대홈쇼핑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 종속회사로 편입시켜 지주회사의 경쟁력과 또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공개 매수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개 매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현대 GF홀딩스의 현대홈쇼핑 보유 지분은 기존 25%에서 50%로 늘어나며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더불어 청약 증거금 11조 원을 끌어모은 IMBDX도 오늘 상장 첫날을 맞이했죠. 공모가의 180% 가까이 오른 채 장을 마치며 흐뭇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IMBDX는 한 번의 재열로 암을 정밀 조기 진단하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에 밀렸던 조선 수출이 1분기 세계 1위를 3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은 136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약 18조 원으로 집계되는데요. 지난해 연간 수주액과 비교를 했을 때 1분기 만에 절반에 가까운 성과를 낸 겁니다. 더불어 중국을 10억 달러 정도 앞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의 주가는 보합 마감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업계 관계자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가 바닥인 상황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으로 인해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